휴대폰 화면의 시간이 오후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발 제발. 민주는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발목이 꺾여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3분. 단 13분 안에 서울역에 도착해야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아, 엄마 내일 수술인 거 알지? 꼭 와야 해. 내가 옆에 없으면 엄마는 무서워. 네, 엄마. 꼭 갈게요. 마지막 기차 타면 돼요. 그게 사흘 전이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끝없이 이어졌고 상사는 이번 계약 놓치면 넌 끝이야 라고 말했고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시간조차 없었다. 오후 11시 30분. 회의가 끝났을 때 민주는 시계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자정기차. 그게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였다. 택시. 하지만 금요일 밤 강남 한복판에서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했다. 민주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구두 밑창이 아스팔트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11시 52분. 서울역이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500m는 남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더 빨리 달렸다. 부산 해운대 대학병원 1207호실. 장은혜는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6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너무 지쳐 있었다. 내일 아침 7시 수술. 의사는 성공률이 50%라고 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형이 올 거예요. 딸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내 오빠는 안 올 거야. 바쁜 거 알잖니? 아니에요. 형이 약속했어요. 꼭 온다고. 은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들 민주는 5년 전 서울로 올라간 뒤로 명절에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는 했지만 그건 의무처럼 느껴졌다. 3분 통화 안부 확인 끊기.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 민지야. 엄마도 알아. 민준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그냥.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내 오빠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게 이기적인 거니?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가 재빨리 확인했다. 형이에요. 은혜의 눈이 커졌다. 여보세요? 오빠? 민지야, 나 지금 달리고 있어. 기차 타야 해. 엄마 바꿔줘. 민지가 휴대폰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요. 늦었어. 그런데 꼭 갈게요. 자정기차 타면 새벽 5시 반에 도착해요. 수술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휴대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갈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조심해서 와, 아들아. 천천히 와도 돼. 아니요, 엄마. 빨리 갈 거예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다. 은혜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올 거야, 민지야. 내 오빠가 올 거야. 11시 56분. 민주는 서울역 앞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을 마주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금요일 밤 귀가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 술에 취한 회사원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다. 민주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누군가가 욕을 퍼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11시 57분. 개찰구가 보였다. 교통카드를 찍었다. 삑- 잔액 부족. 안 돼.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이 없었다. 회사에 두고 온 것이었다. 현금도 카드도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충전하셔야 해요. 영무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제발요, 자전기차 타야 해요. 어머니 수술이 규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충전기까지 왕복하면 최소 5분. 불가능했다. 제가 대신 찍어드릴게요. 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드로 민준의 개찰구를 찍어줬다. 어서 가세요. 3분 남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달렸다. 11시 59분. 플랫폼이 보였다. 5번 승강장. 부산행 KTX. 기차가 서 있었고 승무원이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기다려주세요. 승무원이 민준을 봤다. 그리고 문을 잡았다. 빨리 타세요. 민주는 기차에 뛰어올랐다.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문이 닫혔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정정각. 민주는 바닥에 누운 채 숨을 헐떡였다. 주변 승객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한 승객이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찾아갔다. 새벽 3시.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풍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봤다. 작년 어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그날도 회사 일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다. 대신 돈을 송금했다. 100만 원. 어머니는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10살 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청소, 설거지, 무엇이든.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민준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그게 엄마 소원이야. 민주는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갔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어머니는 그날 울면서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민주는 바빠졌다. 승진을 위해, 성과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아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바빠요, 엄마.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해할게. 항상 그랬다. 어머니는 이해했다. 민주는 그 이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일주일 전 동생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엄마 심장에 문제 생겼대. 수술해야 한대. 위험한 수술이래. 그제야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새벽 5시 20분.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방송이 울렸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기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뛰었다. 역 밖으로 택시 승강장으로. 해운대 대학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민준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차는 새벽거리를 달렸다. 민주는 계속 시계를 봤다. 5시 30분, 5시 40분, 5시 50분. 빨리 안 돼요. 손님,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6시. 병원이 보였다. 여기서 내릴게요.
민주는 돈을 건네고 뛰어내렸다. 병원 로비로 엘리베이터로 12층으로. 1207호실. 민주는 문을 열었다. 병실은 비어 있었다. 어머니.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수술실이다. 이미 수술실로 갔다. 복도로 뛰어나갔다. 간호사를 붙잡았다. 1207호실 장은혜 환자요. 어디 계세요? 아, 그분. 지금 수술실 준비 중이에요. 7시 수술인데 조금 일찍 모시고 갔어요. 어디요? 어디에 계세요? 3층 수술실 대기실이에요. 민주는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다. 3층. 수술실 대기실. 그리고 민주는 그녀를 봤다. 어머니 장은혜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민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은혜가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민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왔어요. 제가 왔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왔구나. 미안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요. 민준도 울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 인생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아니야, 민준아. 은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없이는 제가 행복할 수 없어요. 깨달았어요. 제가 달렸던 모든 게 엄마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민지도 울고 있었다. 장은혜 환자분, 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말했다. 은혜는 두 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민지야. 엄마 사랑한다. 너희 둘 만나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꼭 돌아오셔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제가 변할게요. 약속해요. 매주 내려올게요. 전화도 매일 할게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은혜는 웃었다. 알았어, 아들아. 그럼 엄마가 꼭 돌아와야겠네. 우리 아들 약속 지키는지 봐야지.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로 향했다. 민준과 민지는 손을 흔들었다. 사랑해요, 엄마. 수술실 문이 닫혔다. 민준과 민지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도만 했다. 민주는 손을 모았다. 신이시여, 제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제발. 시간이 지나갔다. 8시, 9시, 10시. 오후 1시. 수술실 불이 꺼졌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다. 민준과 민지가 달려갔다. 어머니는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의사가 웃었다. 성공했습니다. 민준과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환자분 의지가 정말 강하셨어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1시간 후에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그때 잠깐 얼굴 보실 수 있어요.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엄마.
은혜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민준을 봤다. 민준은 손을 흔들었다. 웃었다. 은혜도 약하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사랑해. 민준도 입모양으로 대답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에필로그 마이너스 3개월 후. 엄마,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민준이 상을 차려왔다. 은혜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봤다. 민준이가 요리를 세상에 배웠어요. 유튜브로.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할 줄 알아요. 은혜는 국을 떠서 맛봤다. 어머, 맛있네. 우리 아들 솜씨 좋은데. 민주는 뿌듯하게 웃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민주는 KTX를 탔다. 부산으로. 어머니에게로. 회사는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는 확고했다. 제 어머니는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격 근무를 허용했다. 민주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부산에서 보냈다. 오빠 요즘 완전 달라졌어. 민지가 말했다. 웃는 것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내가 뭘 쫓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더라. 돈, 성공, 인정.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었어.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바다가 반짝였다. 엄마, 바다 예쁘죠? 그래, 예쁘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더 예쁘네. 은혜는 두 자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희 둘이랑 같이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달려야 할 곳은 회사가 아니라 엄마한테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자전기차를 생각했다. 그 기차는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진짜로는 그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냈다. 잃어버렸던 아들로, 사랑하는 법을 잊었던 사람으로 다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했다. 엄마에게 전화하기 매일 오후 9시. 민주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어머니와 함께일 것이다. 더 이상 마지막 기차를 탈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집에 있었으니까.